오늘 저는 수많은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퍼뜨리는 위험천만한 거짓말, 그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 방법들이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를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잘못된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통증과 씨름하는 환자분들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온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진환입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짜 좋은 의사는 비싼 시술이나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 통증 없는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병원에 오실 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 72세인 박영희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복에 1시간씩 동네를 걸었던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셨죠. 그런데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다른 처방 없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아침 운동 딱 끊으세요. 대신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간단하게 식사부터 하신 뒤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볍게 15분만 산책하고 오세요. 어머님은 처음엔 아니, 운동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속는 셈 치고 따라 해보시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어머님은 환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오후에도 꾸벅꾸벅 졸던 피곤함이 싹 사라졌고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침 습관 단 하나만 바꿔서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과 피로에서 벗어나고 하루 종일 넘치는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비결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돈 안 들이고 내 몸을 살리는 건강 지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2초만 시간을 내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아침 공복 운동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독약과도 같은지, 그리고 박영희 어머님께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이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3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중한 근육을 태워 없애는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통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아침에 배가 비어 있을 때 운동해야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쓰니까 뱃살이 쫙쫙 빠지는 것 아니겠어?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60세 이상의 우리 몸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실 왜 거짓말일까요?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녀석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시동을 걸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배고픈 상태에서 운동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손쉽게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내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질기고 단단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바로 부드럽고 분해하기 쉬운 단백질, 즉 여러분의 관절을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게 버텨주는 황금 같은 근육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창고에 쌓아둔 연탄 지방은 꺼내기 힘드니까 당장 불을 피우기 위해 멀쩡한 집 기둥 근육을 뽑아서 아궁이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불이 활활 타오르니 따뜻하겠지만 결국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60세 이후 근육 1g은 황금 1g보다 더 소중합니다.
노년의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통증이 심해지고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낙상의 위험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낙상은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뱃살 몇 그램 빼자고 여러분의 생명줄인 근육을 태워 없애시겠습니까? 사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건강하나는 자신했던 72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주변 친구들과 함께 매일 아침 북한산을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등산해야 운동 효과가 2배라는 말을 굳게 믿고 물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옮겨진 최 선생님의 진단명은 바로 급성 근감소증으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버린 탓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몸이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남들처럼 건강하게 늙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는 뱃살 지방을 태우려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버릴 뻔한 것입니다. 대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하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 우리 몸의 근육은 절대 태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식사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 최소한의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소화가 잘 되는 복합 탄수화물과 약간의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반 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해주며 근육 경련을 막아주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혹은 삶은 계란 흰자 한두 개도 훌륭합니다.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직접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번거롭다면 따뜻한 두유 반 컵이나 아몬드 5알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둘째,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에너지 롤러코스터입니다. 통념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이왕이면 밥 먹기 전 공복에 운동해서 혈당을 미리 낮춰놓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장 위험한 발상 중 하나입니다. 진실 우리 몸에 가는 비상시를 대비해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 덩어리를 창고처럼 저장하고 있습니다. 밤새 굶은 아침 공복 상태는 우리 몸에게 일종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고 걷는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뇌는 주인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가는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마구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운동 직후에는 오히려 혈당이 일시적으로 정상 범위 이상으로 치솟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깜짝 놀란 췌장은 이 높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잠시 후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치는 저혈당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당과 에너지가 하늘과 땅을 오가는 끔찍한 롤러코스터가 매일 아침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닦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65세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아침마다 실내 자전거를 40분씩 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공복에 타야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자마자 땀을 흠뻑 흘리며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운동이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 즉 운동 효과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보내는 위험신호, 즉 저혈당 쇼크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나 죽겠어요. 라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뒤 심각한 무기력증과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식후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운동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하는 운동은 마치 부드러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쏙쏙 집어넣어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혈당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한 운동이 아니라 강변을 옆 사람과 대화하며 즐겁게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고정식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기억하십시오. 60세 이후의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셋째, 심장과 혈관을 공격하는 시한폭탄입니다. 통념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침에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하루가 상쾌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쾌함 뒤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진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호흡과 피부를 통해 약 500ml, 즉 작은 생수병 하나의 양만큼의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즉 아침에 일어난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탈수가 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맑고 깨끗하게 흘러야 할 피가 마치 오래된 하수구의 찌꺼기처럼 끈적끈적하고 탁하게 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뻑뻑하고 윤활유가 부족한 낡은 자동차 엔진을 예열도 없이 갑자기 시속 100km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은 끈적해진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에 엄청난 압력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침 공복 운동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스스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유독 심혈관 질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69세 이 여사님은 매일 새벽 수영을 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면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운동 효과도 크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어나자마자 수영복을 챙겨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힘차게 물살을 가르던 도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물속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새벽 운동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이 상징이었던 새벽 수영이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한 살인자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대안해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시켜주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몸의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완벽한 아침의 시작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규칙입니다. 운동 전 물 한 컵?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명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 간절한 마음을 다해 호소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운동 방법 하나를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철학적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교과서처럼 여기고 금과 옥조처럼 따랐던 수많은 건강 상식들,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엔진이 바뀌면서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날카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젊음의 옷은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옷을 입으려 발버둥치면 몸이 상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나이에 맞는 편안하고 지혜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오늘 제가 폭로한 3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첫째, 아침 공복 운동은 지방이 아닌 당신의 생명줄, 바로 근육을 불태워 없애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 집을 데우기 위해 기둥을 뽑아 쓰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들어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평생의 병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끈적해진 아침 혈액 상태에서의 격한 운동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라는 것. 상쾌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죽음의 그림자를 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 친구는 TV에 나온 저 사람은 공복 운동으로 살도 빼고 건강해졌다는데 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엔진과 우리의 엔진은 다릅니다. 20대, 30대의 쌩쌩한 새 차 엔진은 기름이 조금 부족해도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우리 몸을 지탱해 온 이제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우리 60세 이상의 몸은 귀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예열도 없이 오일도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빼기의 지혜를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건강은 젊은 시절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며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변화를 따뜻하게 인정하며 그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새롭게 찾아 나서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더하기가 아니라 내 몸을 괴롭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빼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빼십시오. 땀을 뻘뻘 흘려야만 운동이라는 집착을 빼십시오. 체중계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조급함을 빼십시오. 이렇게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빼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침 공복 운동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도박은 부디 오늘부로 당장 멈추십시오.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새벽의 고통스러운 뜀박질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새 메마른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 때 고소한 계란 하나, 부드러운 두부 반모 혹은 따뜻한 수프 한 그릇으로 내 몸이라는 소중한 기계에 감사히 연료를 채워주는 건강한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외로운 질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부드럽게 안정되는 황금 시간대에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그 여유로운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 걸음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이며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교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도 따뜻한 물 한 잔,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웃음보다 더 강력한 생명의 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진실입니다. 만약 오늘 제 피 끓는 경고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제가 앞으로도 거대 자본과 미디어의 거짓 정보에 맞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실된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힘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의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과 배우자와 그리고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꼭 봐봐. 우리 이제 이렇게는 하지 말자.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제 곁에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편분들께서는 아내분께, 아내분들께서는 남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하며 여보,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아끼면서 더 지혜롭게 건강 챙깁시다 라고 말하는 최고의 관심이자 배려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죽음의 문턱에서 위험한 운동을 반복하고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이 우리 모두의 건강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혹시 공복 운동으로 인해 몸이 더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공복 운동을 끊고 나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느끼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소중하고 건강한 아침 비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한마디, 진심이 담긴 그 경험담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천, 수만 명의 다른 분들에게는 어둠 속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지혜의 샘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의 간절한 외침을 가슴에 새기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단순히 숨만 쉬며 100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90세에도 내 두 발로 세상을 산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하고 존엄과 활기 넘치는 그런 진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